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장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한 이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정액법을 알아봤죠. 여러분 사실 정액법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감가상각 방법인 정률법을 알아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 강의 때 이 감가상각비의 출제 경향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률법은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서요. 여러분 시간이 정 없으면 이거를 과감히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거거나 관련된 이 전공 일을 할 거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정률법도 좀 같이 공부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률법 그리고 정률법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률법은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정해진 정, 자, 율, 퍼센트율. 그래서 정해진 퍼센트를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상각률로 상각이 되도록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 방법이. 자, 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 원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1년 차라면 내가 막 취득해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차 처음 감가상각 할 때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요거를 뺀 취득 원가만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이제 한 번 상각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나오겠죠. 그거를 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취득한 금액이 있었고 감가상각으로 떨어낸 금액이 있으니까 남은 금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미상각 잔액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기초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1월 1일자에 유형자산 취득을 해서 12월 31일자가 됐는데 이게 취득한 1년 차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취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얼마 주고 샀느냐? 자, 10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가정하면 이때 100만 원 주고 샀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기초니까 1년 차에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빵이 되니까 이 미상각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냥 취득한 금액, 바로 요 기초에 취득했던 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뒤에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미상각 잔액이라는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고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하는 그 연도에 요 기초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기초장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정액법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밑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액들을 모아서 이 누적적으로 쓴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만약에 이게 2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자, 100만 원에 취득을 해가지고 20만 원 상각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8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이 80만 원을. 그래서 차량 운반구 순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자, 흔히들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장부가라고 불러요. 장부가액. 그래서 남아있는 순액이 80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기초장부가, 이 기초장부가는 다시 말하지만 취득 원가가 여기 있는 거죠?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라면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빼서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 즉 순장부가액, 자 순액. 다른 말로 이 장부가, 기초니까 기초장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률법은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매년 동일한 퍼센트를 곱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미삼각 잔액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곱하는 율인 건데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가 정액법에서 잔존가액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죠.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이 전체 금액을 연도로 나눴죠. 잔존가액이란 말이 의미는 잔존가액만큼은 남겨둬야 되니까 상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이걸 뺀 말을 바꾸면 상각할 그 금액만 연도로 나누어서 매년 동일한 금액 처리를 했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률법이 주어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도요, 정률법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어서 내가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률법 상각률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삼각 잔액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남는다? 잔존가치가 남도록 계산된 수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률법에서는요, 이 잔존가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왜? 주어진 이 상각률 안에 이 잔존가치를 다 고려해서 퍼센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무시하시고요. 잔존가치 자체 무시하시고 오로지 뭐만? 취득가, 취득원가, 그리고 그동안 상각된 누계, 요거 뺀 말을 바꾸면 상각하지 않은 금액, 또 말을 바꾸면 기초장부가에다만 곱하기 퍼센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 미삼각 잔액은 정률법에서는 자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바로 감가상각의 금액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보면은요, 미삼각 잔액에다가 퍼센트를 곱하잖아요. 아까 제가 1년 차에 이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겠죠? 1년 더 감가상각해서 금액이 들어와요. 2년 상각해요. 늘어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미삼각 잔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미삼각 잔액은 계속 금액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퍼센트를 곱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감가상각 금액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정률법의 방법을 자 체감적으로 줄어든다. 그럼 체감이란 말의 의미는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라고 해서 체감 잔액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제가 여기다 표시한 것처럼 살짝 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이라고 표현해놨죠.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쭉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여러 편의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문제의 난이도를 보통 제가 중이나 하로 표시를 하지 이렇게 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살짝 난도가 있기는 해요. 볼게요. 2022년도 12월 31일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에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뭐로 계산해라? 정률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800만 원이고요. 내역연수는 3년이고요. 정률법 상각률이 53.58%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쫙 보니까 잔존가액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정률법에서 잔존가액은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예요. 왜? 여러분 여기 53.58%라는 거 안에 이게 잔존가액을 모두 고려해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잔존가액 나오면 정률법은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년 차가 있을 거고 자, 2년 차가 있을 거고 자, 3년 차가 있겠죠? 그럼 제가 먼저 한번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이런 공식을 보시는 것처럼 항상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자 잔존가액으로 시작한 미삼각 잔액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1월 1일 날 취득을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해서 요 12월 말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천년도에는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야. 따라서 미삼각 잔액은 취득원가 하나밖에 안 남아. 얘는 없어. 금액이 빵이야. 따라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취득원가는 800만 원인 거고요. 빼기가 바로 0원이니까 2 곱하기 53.58%가 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800만 원에다가 취득원가에다가
0.5358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428만 6,4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차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1년차에 처음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쌓입니다. 4286, 자, 400.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장부가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거를 기초장부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장부가액, 순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800만 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371만 3,600원이 남습니다. 어차피 이게 1년차 말의 금액이 끌려오면 2년차 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년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800만 원에서 기존까지 누적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자 4286 400이 되는 거죠. 여기다 몇 프로를 곱하는 거냐? 53.58%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이랑 얘랑 같은 금액이겠죠? 사실은 표를 굳이 만든다면 또 쓸 필요가 없이 얘를 그대로 끌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거라 그랬으니까 37, 자, 13600 곱하기 자, 53.58%를 곱하고 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198만 자, 9,746원이 나오고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 그냥 이 6원까지만 쓰고 소수점은 버리도록 할게요. 이게 2년차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1년차 감가상각비가 요거고 2년차 감가상각비가 요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여기에 누계가 나오겠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4286 400에다가 1989 746을 더하고 나면 이거 두 개 더하고 나면 2년치가 얼마가 쌓이느냐? 627만 6,146원이 나옵니다. 취득원가는 8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 감가상각 또 한 번 감가상각해서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장부가는 800만 원에서 얘를 빼면 되기 때문에 빼기 800만 원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800만 원에서 6276 146을 빼고 나면 이 금액이 172만 3,854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음 연도 3년차의 기초에 상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와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172만 3,854원에다가 자, 퍼센트는 매년 동일한 율이기 때문에 54.58%를 곱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느냐? 곱해볼게요. 0.5358이 되는데 단수 차이가 조금 나서 여러분 얘를 조정을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92만 3천. 자, 854원이 됩니다. 아마 계산하면 뒤에가 조금 안 맞을 거예요. 92만 3천원까지는 똑같은데 100원 단위 이하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이 퍼센트가 0.58이 아니라 0.58 쭉 이어지는 단수 처리가 되는 숫자를 썼어야 이게 딱 맞는데 이걸 잘라버리는 바람에 약간 금액이 안 맞아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에 말 1년차에 이렇게 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이 요거고 2년이 요거고 3년이 요거니까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즉 요 금액에다 이걸 더하면 되겠죠?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276 146에다가 3년차를 더하고 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년차에 감가상각이 누계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800만 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가상각 3년 정렬벌로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빼면 8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언제 걸 물어봤냐면 2022년도 1월 1일 취득해서 그 연말에 이걸 물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1년차를 물어보는 거죠. 1년차 물어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바로 요 428만 6,40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굳이 분계를 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계를 끊는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년차 값만 꺼내 볼게요. 요거 428만 6,400원을 집어넣고요. 대변에다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428만 6,4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판관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업보서니까요. 이게 이제 판관비가 돼서 800번대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차량 운반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냐? 괄호 열고 차량 운반구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요걸 여기다 쓰라고 그랬네요.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정률법을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개념만 잡아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율을 곱하는데 삼각되지 않은 잔액에다 곱하기를 하고 이 율은 미삼각 잔액을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지 않고 푼다. 전조가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시간 되는 분들은 여러 개 되는 분들은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차 거, 2년차 거, 3년차 거로 해서 해당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하시고요. 누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장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시는 안 보셔도 전산액의 2급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거를요 제가 한번 재무제표에다가 그대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른쪽에는 아까 계산된 내역 그대로 집어넣고요. 여기는 감가상각비,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는 장부 잔액이지요. 자, 1년차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을 얼마에 취득했냐면 8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근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얼마를 감가상각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428만 6,400원을 감가상각했죠. 처음 감가상각했으니까 이 1년치가 그대로 요것만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를 적는 거냐? 428만 6,400원을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 밑에 표시는 안 했지만 얘를 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371만 3,600원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1년차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표현 설명드리면 이렇게 취득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원래 있던 자기 자산, 차량 운반 같은 거에서 빼게 돼 있으니까 얘를 차감하는 차감적인 평가 계정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년이 더 지나서 2년차가 됐다 가정을 할게요. 이제 2년차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번 428만 6,400원을 감가상각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한 번 더 감가상각을 했네요. 그래서 198만 9,746원이 더해져서 이제 얼마가 된 겁니까? 627만 6,146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는 거냐? 600. 자, 27만 6천, 자, 146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차 말에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순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172만 3,854원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여러분 1년 더 지나서 이제 3년차가 되는 겁니다. 3년차? 3년차가 되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72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720만 원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눈으로 봐도 빼기가 되죠? 80만 원 딱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만 원? 여러분 그래서 아까 53.58%라는 퍼센트가 나왔죠. 이게 정률법 상각률이잖아요. 이 정률법 상각률이 잔존 가치를 다 고려해서 만든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문제에서 잔존가액이라는 건 무시하고 그냥 취득가액부터 시작해서 곱하기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계액을 뺀 요 순장부가에다 곱하기를 계속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률법 문제를 한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의 정률법이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려우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전산액의 2급 합격에는 지장이 없기는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볼게요.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2년 12월 31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라는 건데 보니까 상각률이 10%의 정률법이고요.
취득일은 2021년 1월 1일이에요.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1월 1일인데 요게 2021년도고요. 요게 2022년도인데 여기 12월 31일이고 여기도 12월 31일이겠죠? 문제를 딱 보니까 취득이 2021년도니까 요때가 여러분 1년 차예요. 요때가 2년 차예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몇 년 차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2니까 바로 2년 차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정액법과 달리 정률법은 전년도 감가상각액을 알아야 돼요. 왜? 미상각 잔액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1년 차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요, 취득이 800만 원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취득세가 50만 원 나왔대요. 여러분 얘는 살짝 문제가 응용된 거예요. 무슨 응용이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수 비용들은 몽땅 다 취득의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그래서 8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8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서 이 건물의 취득가액은 85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맞아요. 여기다가 10%를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 85만 원이 나오겠죠? 이건 암산으로 되네요. 따라서 요 1년차 금액이 85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문제는 2년차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차에는 850만 원을 취득을 했지만 여기서 지난 1년 동안에 85만 원을 감가상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상각하지 않은 잔존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상각 잔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0%를 곱해야 되는 거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850000 850에서 85만 원을 빼고 나면 여기에 765만 원이 나오고요. 곱하기 0.1을 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금액이 76만 5천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전산액이 2급이 됐던 1급이 됐던 정률법의 경우에는 몽땅 다 시험 문제가 2년 차가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1년 차는 너무 간단해. 그죠? 3년 차를 내려면 한 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하고 세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내려고 하면 2년 차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산액의 시험 차원에서는 2년 차의 정률법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정률법을 한번 제가 그래프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정액법 강의를 앞전 강의에서 드렸었죠. 똑같이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간 감가상각비예요. 매년. 하나 더 감가상각 안 하면 0이겠죠. 근데 1년차 감가상각을 이만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러분 그러면 2년차가 되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차가 되면 이게 체감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2년차는. 3년차가 되면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점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쫙 감소하는 식. 말을 바꿀게요.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 갈수록 이 금액이 점점 찍어보면 Y축이 나오잖아요. 점점 금액이 줄어들죠. 이렇게 연간 감가상각비가 쭉 줄어드는 식으로 이 정률법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적액은요. 1년치 모으고 2년치 모으고 3년치 모으잖아요. 감가상각 하나도 안 하면 없죠. 근데 1년차가 됐습니다. 감가상각 이만큼 누적했습니다. 근데 2년 지나서 2년치는 정액법은 똑같은 만큼 늘지만 정률법은 덜 늘잖아요. 작년보다 조금 덜 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만큼 늘지가 않고 좀 덜 늘어요. 3년치가 되면 똑같은 것보다 더 조금 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커브가 생겨서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이런 모양이라면 바로 이게 늘긴 느는데 1년치 금액이 점점점 감소해서 누적 금액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체감 잔액법 같은 이 정률법의 그래프 모양이랍니다. 뭐 어려우면 여러분 과감하게 패스해도 되고요. 잘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정률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 이외에 남은 다른 방법들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저 앞전 강의에서는 정액법을 공부했고요. 오늘 강의에서 정률법을 주로 공부했죠.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나와요. 연수합계법. 이게 무슨 얘기냐? 느낌상 연수를 합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만약에 내역 연수가 3년이다. 그러면요, 이 연도를 다 더해 볼게요. 1년차, 2년차, 3년차를 더하면 연수의 합계가, 말을 바꿔 볼게요. 내역 연수 3년이면은요, 3년이면 연수의 합계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년 차에는 만약에 이걸 내가 800만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런데 잔존가액이 10%라서 80만 원을 빼야 된다. 즉 720만 원을 감가상각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6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있는 6은 뭐냐면 연수의 합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3은 남은 기간 3년 차잖아요. 1년 차에는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차에는 3년치 중에 1년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2년 차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데 얘를 곱하기 6분의 2를 하는 거죠. 3년 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은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곱하기 6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3은 이게 50%가 나오잖아요. 이 사례에서는 6분의 1은 33%가 나오잖아요. 6분의 1은 17%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의 합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1000년도의 감가상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검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이 말의 의미는 상각할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여기서는 72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분하는 거죠. 전체 합계에다가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년도별 잔여 내역연수를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연수합계법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지금 이 기타 방법들은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전산회계 1급도 아니고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만 잡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생산량 비례법인데요. 얘는 똑같아요. 이렇게 감가상각할 금액이 있죠. 잔존가치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실제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근데 올해 그 중에서 50톤을 생산했다. 그럼 2분의 1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다. 올해는 해봤더니 30톤밖에 안 나왔더라. 그럼 100분의 30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채굴량을 바탕으로 올해 채굴한 금액을 빼는 사용량만큼만 하는 게 바로 생산량 비례법이죠. 따라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상각을 하고 조금 생산하면 조금 상각하는 그런 식의 구조이고요. 주로 탄광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수합계법 참고할 거는 해마다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중체감법이에요. 여러분, 이중체감법을 잘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내역연수에 이렇게 분의 1이 들어간다고 곱하기 2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최대검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아까 정률법과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정률법에서 했던 그 퍼센트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중체감법은 곱하기 2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중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똑같은 율을 곱하기를 하는데 그냥 2를 곱해서 더 많이 공제한다, 이런 방식이고요. 정률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이다. 여러분, 정도만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가상각비를 공부했는데요.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계산 문제는 오늘 내용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률법이에요. 매년 동일한 상각률로 상각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은 기초의 장부가액, 다른 말로 기초 기준으로 상각이 안 된 금액, 미상각 잔액에다가 매년 동일한 퍼센트를 계산하는데, 이 퍼센트에는 잔존가치를 고려해서 나온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란 정보가 나와도 걔는 무시하고 취득 원가로만 1년차 감가상각비 시작을 하는 거고, 2년차, 3년차가 갈수록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니까 그거 집계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주로 2년차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감소하죠. 또 한편
1년차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해보면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하면 정액법은 항상 똑같아요. 정률법은 1년차가 많고 3년차가 작아요. 그래서 1년차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하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정액법은 여러분 1년이 갈수록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1년 차에도 이만큼, 2년 차에도 이만큼. 근데 정률법은요, 1년 차에 더 많이 하고 2년 차에 줄고 3년 차에 더 줄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이 정도 내용 잘 정리하셔서 자, 감가상각비 관련 문제가 전산학의 2급에 나오면 다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형자산의 처분 관련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